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4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 연비를 향상시킨다 하는 기술, 엉터리 기술과 올바른 기술을 구분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DC백 터보는 고객을 현혹하는 마케팅은 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 가망 고객 입장,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면 됩니다. DC백 터보는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연료 절감한다고 해서 10%, 20%, 30% 과감하게 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지르는데 가격을 최저가로 한다고 합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화물차 차주분들 매월 500만원 쓰시는 분 많습니다. 1000만원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연료절감 10%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연료절감 10% 하면 매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50만원 아끼게 되고 1년이면 600만원 아낍니다. 장착을 하면 영구적으로 쓴다 그러면 10년으로 보세요. 10년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하면 말이 맞습니까? 50만원이면 한 달에 절약하고 나머지 9년 11개월 동안 아낀 것은 다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업을 한다, 영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책정할 수 있는 가격일까요? 바보 아닙니까? 화물차 차주분들이 만약에 10% 절약된다면 50만원짜리 제품을 사서 10%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를 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격, 그 속에 포함된 것은 관리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 어느 정도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부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제시하는 제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론조차 없어요. 어떤 것을 장착하게 되면 엔진의 변화는 생깁니다. 흡기관에 저항체를 삽입한다거나 배기관에 저항체를 삽입하게 되면 엔진의 변화는 생깁니다. 흡기 환경이 있고 배기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값으로 설계를 합니다.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연료 분사량이 적은 조건에서는 흡기관과 배기관이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고속주행을 한다. 그러면 흡기관도 커야 되고 배기관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잡아 놓는다 해요. 그런데 흡기관과 배기관에 저항체를 삽입해 두면 낮은 RPM에 연료 분사량이 적은 조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긴 오르막길을 주행해보면 흡입 공기량이 부족하고 배합이 많이 걸려서 엔진에 손상을 준다는 거죠. 오염물질이 더 나옵니다. 연소율 떨어집니다. 엔진 온도 안 올라갑니다. 연소율이 나쁘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효과 없으면 환불, 효과 없으면 안 팔아야죠. 복골복 장사입니다. 장착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가격이 싸면 에이 또 여사 먹었네 또 속았네 하고 환불하기 귀찮아서 끝내시는 분 많아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환불이 안 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연료 첨가제 팔면서 효과 없으면 100% 환불이랍니다. 연료통 안에 넣었는데 다 썼는데 그 끄집어내서 어떻게 환불합니까? 안 되죠. 연료통 안에 집어넣는 제품들 환불해라 하면 연료통 뜯어서 안에 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닦아서 환불할까요? 힘들잖아요. 그런 제품들 귀차니즘 그 부분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내면 장착해라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하면 환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가제에 꼽는 거 CVS 75, FTP 75 공인기관도 아닙니다. 엉터리 성적서 만들어가지고 대학 교수 끼우고 또 기술자들 끼워서 효과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이렇게 하면 저가 정책을 하면 됩니다. 가격을 싸게 효과 없으면 환불
그러면 귀차니즘에 걸리죠. 에이, 또 떡 싸먹었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혹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눈속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DC백 터보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자동차를 알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고장났을 때 엔진 스스로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연료 분사량을 늘려서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실린더가 6개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실린더에서 정상적인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투덜투덜 하죠. 그런데 연료 분사량은 늘어나죠. 엔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는 연료 분사량을 더 늘려서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엔진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연료 분사량을 줄여서 정상적인 연료 분사만 하게 된다는 거죠. 엔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연료 분사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연료 분사량을 늘리고, 엔진 상태가 좋아지면 연료 분사량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연료 절감기나 와류기나 이렇게 판매하면서 학습하면 효과 좋다고 한다. 이런 말은 받아들이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면 효과가 좋다. 그럴 바에야 정한수 떠놓고 효과 나와라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지 마세요. 자동차 엔진은요, 과학의 집결체입니다. DC백 터보는 이것저것 끼워서 속이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역사 지금 165년입니다. 165년 동안 하나의 올바른 기술도 찾기 힘든데 이것저것 오만 것 다 집어넣고 끼우고 넣고 말이 됩니까? 평생을 한 가지만 연구하더라도 만들어내기 힘든 것인데, 연료통에 집어넣는 거, 배터리에 부착하는 거, 흡기에 와류기 집어넣는 거, 배기에 와류기 집어넣는 거,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발한 자신 있는 효과 있는 정확한 제품이라면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한 가지로 믿음이 안 가죠. 그러니까 차주 몰래 연료 첨가제 집어넣고 엔진 오일에 첨가제 집어넣고 클리닝 해준다 해서 흡기, 배기 청소하고 서비스인 척 가장해서 타이어 공기압 빵빵하게 채워주고 별의별 것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수적인 것이 효과를 내는 것인지 판매하는 핵심 제품이 효과가 있는 건지 물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이라 그러면, 효과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그 제품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제품, 다른 서비스 일절 배제시키고 하나만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것저것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적용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잡탕밥 만들면, 돼지 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C백 터보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환불 정책으로 현혹하지 않습니다. 환불해준다 하면 덥석무입니다. 왜? 자기가 써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효과 없으면 환불하면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뭘 놓치냐면 실질적으로 이론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엉터리 제품요, 환불해준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 확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효과 없으면 환불로 갈까요? 환불로 안 가죠. 귀찮은 사람은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택하기 전에 이론이 맞느냐, 그것부터 따지셔야 됩니다. 이론이 있느냐예요. 지금 연료절감기나 와류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이론 올바른 거 있습니까? 마케팅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뭐냐면 제품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문이 불여일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장착하는 즉시에 엔진 변화가 있다, 체감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완전 연소시킨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연료절감기 파는 사람, 와류기 파는 사람,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DC백 터보는 연소 효율을 높여준다고 그럽니다. 완전 연소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왜? 자동차 엔진은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주장대로 완전 연소시켜준다 하는 말 얼마나 하고인지 한번 봅시다. 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 출력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연료를 넣었는데 연소율이 좀 화력이 세겠죠. 그러면 출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력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실험 딱 하나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바로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주분들 쉽게 실험 끝낼 수 있습니다.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완전 연소다 이렇게 하는 그 말과 실제로 그 말에 따라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량적재를 하고요. 25톤 차 같으면 풀중량 40톤 이상 44톤 해가지고 긴 오르막길을 한번 타보세요. 평상시에 긴 오르막길을 탈 때 중량적재에서 경사도에 따라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짐은 아닙니다. 중량적재 상태입니다. 풀중량을 하면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최고치가 됩니다. 그러면 합입 공기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때 연소율이 100%다, 완전 연소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차가 힘을 확 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엔진 온도도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중량적재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해보면 속도가 떨어진다, 힘이 없다 하면 그냥 아웃시키면 됩니다. 왜? 완전 연소를 하면 오르막길에 펄펄 날라다녀야 돼요. 그런데 중량적재 상태에서 긴 오르막길을 주행해보면 화물차 10년, 20년, 30년 운전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장착하고 긴 오르막길을 타보세요. 중량적재 상태입니다. 긴 오르막길을 타보면 완전 연소라고 주장한 제품을 차에 장착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했는데 속도가 이전보다 떨어진다 하면 100% 그 홍보 내용은 사기입니다. 그런 말을 믿느니 지나가는 내가 짓는 말을 믿으세요. 내보다 못한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엉터리 제품을 팔 때 효과 좋습니다, 가격을 싸게 드립니다, 화물차 차주분을 위해서 기름값 아끼시라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바보입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고 10년 하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기술을 50만 원에 파냐 이거죠. 복권을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죠. 50만 원짜리 한 개 사면 6천만 원 벌 수 있다. 말이 되나요? 그리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 줍니다. 환불할 걸 왜 파냐고. 해당 차량에 실험도 안 해보고 무작위로 팔아서 효과 없으면 환불해 준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차주분들은 어떤 연료 절감기든 어떤 와리기를 장착하든 장착을 하고 나서 긴 오르막길을 주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완전 연소다 하면 출력이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 500마력 엔진이라 하면 700마력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오르막길에서는 완전 연소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집니다. 왜? 동일한 회전수예요. 1200rpm으로 운행한다 쳐요. 그러면 평길에서 연료 분사량이 20%다 하면 오르막길에서는 연료 분사량이 100% 이상이 됩니다. 5배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공기량은 비슷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공연비 조건이 3대1, 2대1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료를 분사하는 조건에서 완전 연소를 시킨다? 그럼 공연비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엔진이 부서질 정도로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완전 연소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에는 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소율을 높인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소율을 높이게 되면 이전에 12단으로 긴 오르막길을 탈 때 하고 기술을 적용했을 때 12단에 긴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동일한 코스로 타야 됩니다. 그때 속도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화물차 10년, 20년, 30년 하면 동일한 코스, 동일한 짐, 오르막길 타보면 감이 딱 옵니다. 타보면 알잖아요. 악셀레다 깊이가 낮은데 긴 오르막길을 잘 찬다. 중량적재 상태에서. 그거 실험 한번 못 하겠습니까?
긴 오르막길에서 힘이 떨어진다 하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실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보면 되는데, 한 가지는 중량적재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해보면 속도가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그거 하나 하고요. 대부분 화물차 차주분들 중량적재하고 평길에서 1000rpm 밑으로 고단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딱 비교해버리면 됩니다. 자, 중량적재한 상태에서 변속을 빨리빨리 해서 600, 700, 800rpm에 12단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그거 해보면 답 나옵니다. 대부분 엔진들요 부들부들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업됐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높여서 성능이 업된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질 않죠. 그러면 속도가 낮을 때 10단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11단, 12단으로 주행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바보 아니면 알 거예요. 10단보다 11단이 거리를 20% 더 갑니다. 10단보다 12단이 거리를 45% 더 갑니다. 그러면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엔진을 바꿀 수 있나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실험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는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아셨죠? 올바른 기술과 엉터리 기술을 구분하는 방법, 노하우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조회수가 많다, 돈 주면 얼마든지 조회수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세요. 댓글을 보시면 판매자가 의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댓글이 아예 없다예요. 판매자만 좋다 좋다는 댓글만 올립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현혹하기 위한 댓글을 씁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을 붙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내용 문의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 좋다예요. 찬티예요. 기술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은 없다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이 분명히 들어왔을 건데 기술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면 삭제, 차단 이랍니다. 그게 현혹만 하는 거지 그 홍보 내용의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절감기나 와류기 이런 채널을 보실 때 댓글을 유심하게 보세요. 기술적인 질문을 하느냐, 기술적인 질문을 한 소비자한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기술적인 질문을 하면 댓글 아예 안 씁니다. 전부 다. 왜 안 쓸까요? 모르니까. 보시라고. 댓글을 보시면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다요. 기술적인 질문을 안 한다 그러면 기술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어요. 분명히 자동차 산업의 신기술을 하면 기술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물어보시는 분에 대한 답변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 조회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싸면 효과 있는 줄 알아요. 환불해준다 하면 효과 있으니까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효과가 없으니까 가격이 산 거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 판단해라. 효과 없으면 환불해줄게. 이런 식으로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환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로 하면 귀차니즘 있죠. 환불해준다는 조건 해도 귀차니즘이죠. 그래서 그 귀차니즘을 파고드는 마케팅 방법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실험해보세요. 두 가지만. 평상시에 기어를 빨리 이어봅니다. 변속을 빨리 해봅니다. 그럼 엔진이 부들부들 떨어요. 제품을 장착하고 나서 똑같이 변속을 해봐요. 부들부들 떤다? 그것은 연소율이 높아지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된다고 하는 거짓말 바로 들통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또 완전 연소된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장착을 했다. 그러면 긴 오르막길, 중량적재에서 긴 오르막길 주행해보세요. 연소 효율이 높아지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잘 나갑니다. 힘이 좋아요. 그런데 완전 연소라 하면 차가 튀어나가야 됩니다. 왜? 평길 주행보다 오르막길의 주행에서는
연료 분사량이 5배, 10배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연료를 완전 연소시킨다면 차가 날아가야죠. 그래서 연료절감기나 와류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완전 연소된다고 떠드는 순간에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공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끼워서 섞어서 이것도 효과 있고 저것도 효과 있고 5만 건 효과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지구상에 엔지니어가 한두 명입니까? 이것저것 다 붙여본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붙여서 꾸러미로 달아준다. 도대체 어떤 효과를 바라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의 기술도 올바른 기술을 만든다 하면 행운입니다. 그런데 동네 약장사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끼워서 다 효과 있다. 소비자를 바보로 하는 거죠.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아실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